감사합니다. 제 이름 조은섭이고요. 지금 방금 인트로 해주신 것처럼 지금 켈빈 대학교 여기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랜래피즈에 있는 켈빈 대학교에서 지금 렉처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트로 들으면서 제가 살짝 웃었던 이유,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도 좀 웃었던 이유가 그 페런팅 세미나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아이를 낳은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는 지금 8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그래서 와이프랑 한번 한바탕 웃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보다 뭐 한두 가지만 의미 있게, if there's one or two things that are meaningful for you to take away from here, I think that'll be great. And all that to say,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because I've only been a parent for three years. 하지만 그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제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이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이 양육과 또 페런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Q&A 같은 거 할 때 제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어젯밤만 호텔에서만 해도 너무 애들이 앉아가지고 혹시 애들이 언젠가는 통잠을 자는지 뭐 등등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여쭤봐야 될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So brace yourselves for questions from me about parenting. So we'll get there. 그 제목도 조금 바꿨어요. 근데 하지만 메시지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So as we think about parenting, I'm wanting to think about how it could be intentional. 저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parenting을 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how can we think about parenting as formation? So as you think about parenting, 부모됨이 어떻게 이 아이를 형성하는 건지, 그 shaping과 mold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절대로 여기서 모든 해답과 이런 것들을 얻어가기보다, 그런 기대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모두 서로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켈빈은 우선 사진 광고 한번 더 하고요. 켈빈, 여기 있거든요. 스피커리 좀. 어쨌든 캠퍼스가 많이 예쁩니다. 그래서 애들 앞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랐습니다. 영어로 MK라고 하죠, Missionary Kid.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 알바니아에서는 11년 정도 제 학기 시절을 다 보낸 6살부터 이제 대학 오기까지 이제 동유럽에 있는 모슬렘 국가인 알바니아에서 자랐고요. 제 부모님 아직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애들 보려고 오실 때마다 이제 알바니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는, 최근엔 그러실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알바니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또 제 가족, 또 와이프도 여기 앉아 있고요. 첫째가 이래고요. 딸이 지금 3살 되어가고요. Her name's Acacia or 이래. 그 둘째는 이로입니다. His name is River. 어쨌든 많이 어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부모 세미나에서 강의 같은 거 해도 되는 건지 싶은 마음으로 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랑 와이프랑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저희가 같이 하게 될 활동, 또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질문들, 저희 또한 해야 되는 활동과 질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정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교고요. 지금 그랜래피즈에 있는 이제 The Potter's House라는 Christian Private School에서 제가 10년 동안 과학 교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끝자락에는 이제 교감으로 일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는 오히려 제 부모로서의 경험보다는 오히려 그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나.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생 친구들과 이제 같이 많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것들은 그 나이대에 오히려 좀 더 어플라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켈빈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제이미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가운데 계신 분이고요. 또 동료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기독교 그 Christian philosophy, 그 기독교 철학 아니면은 또 이제 Christian writing 쪽에서는 많은 책들을 출간하시고 지금 많이 좀 유명해지셔서 켈빈에서도 좀 대단하신 분으로 여겨지는 분이신데 이분이 Desiring the Kingdom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에게 되게 큰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교육을 아니면 양육을 형성이라는 것으로 So if you think about education as shaping or formation, this was the book that gave me a lot of ideas. 그래서 이 책의 시작에 그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은 두세 가지의 인간관을 이제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첫 번째 관점은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제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근데 즉 인간은 그 enlightenment 아니면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고하고 we're thinking animals, 지적으로 활동하는 존재이며 사고 능력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뇌가 너무 중요하고 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뇌라는 것을 그냥 담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상이 이제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좋은 삶, 그 철학에서는 good life라고 그러거든요. What's the good life?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은 enlightenment,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 생각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Those who think well are living the good life, is what Descartes would say. 그런데 이제 자칫 저희가 그 인간 equals 뇌, 인간은 그의 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면 바로 그 생각해 보면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진 않죠. Just because somebody thinks the right things or knows the right things or has the right information doesn't mean they live out the information. 좋은 삶을 살진 않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단시 가장 중요한 거를 그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So if you model education with this model, then you treat your students as containers of information. 그래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롤은 정보를 잘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렉처를 많이 하고 이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게 되는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 본인의 여러분들의 그 학교 생활을 아니면 학교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델로 가르쳐 주신 교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이 일하는 대학에서도 다른 교수님들 이제 강의 같은 데 들으러 가보면은 서로 하는 대화는 전혀 없고 그냥 앞에서 한 분이 그냥 정보 전달만 해주시는, 그래서 이걸 앉아서 들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혼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둔, 사람의 뇌에 중점을 많이 둔 교육이 여태까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은 그래서 교육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학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형성의 문제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빚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제이미 스미스가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태까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자녀 양육과 이제 패런팅에 연관이 될지는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미 스미스는 이제 다른 인간관을 제시하세요. 그것의 첫 번째 것의 한계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Let's think about it differently is what he says. 그래서 제이미 스미스는 Saint Augustine, 성 어거스틴의 이제 성 어거스틴의 이제 생각을 좀 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오히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가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적이고 욕망하며 we call it desire. 욕망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조금 안 좋은 좀 단어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desi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은 desire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전적인 liturgy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조금 이따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근데 어찌됐든 사람은 인간의 정체성은 뇌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결국은 심장에 있고, 사람은 결국 머리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좀 더 전체론적이고 좀 더 통합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We are all desiring something. It's not a choice. It happens. 인간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교육이 어떤 방향을 갖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이분이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이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든 결정을 짓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삶이 어느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desire들이 결국은 그 good life, 우리가 살고 싶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들기 안 되는데요? 다음 거 여기로 넘겨주세요. 네. 이 예를 들기 제일 좋은 게 광고거든요. 광고주들은 알고 있어요. 사람은 뇌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광고주들은 오히려 마음을 자극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콜라라는 것을, 사실 콜라 광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콜라를 왜 사고 싶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라놀라 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라놀라 바 이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보셨을 때 이것을 왜 사고 싶게 되는지, 이 광고주들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제 교육학 강의에서는 디스커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옆 사람이랑 잠시만 이 광고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광고가 어떻게 우리 효율적으로 이걸 사게 만들려고 하는지 잠시만 옆 사람이랑 얘기해 보시겠어요? 몇 분만? Like, what do these advertisements work? Why would you want to buy a Coke after looking at this ad? Why would you want to buy this granola bar? 그 인간이라는 대상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이 광고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인간의 마음. 근데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인간은 뇌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만약에 우리가 코카콜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보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설탕과 뭐 여러 가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그라놀라 바도 똑같겠고요. 아무리 정보를 전달하고 된다고 해서 이제 코카콜라를 사게 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어요. They know we desire something, and they're trying to tap into that.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좋은 삶이 있는데 콜라가 너를 거기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 광고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왜 사고 싶어질까요? 코카콜라의 영양가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아니고요. 이 결국은 코카콜라를 마실 때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다른 이들과 걱정 없이 즐기는 그 시간, 상상하게 되는 그 코카콜라를 마시는 순간,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외로움에 호소를 하고 있죠. 외롭고 그 직장에 치여서 이제 힘든, 걱정이 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걱정 없이 그냥 누군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걸 광고주들은 알고 있고요. 이 그라놀라 바는 또 어떻게 왜 사고 싶어질까요? 이 광고는 현대인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지 아침은 짧다, 지름길을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바쁜 출퇴근의 삶을 오히려 좋은 삶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침이 짧은 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좋은 거야. 왜냐하면 바쁘면은 이제 바빠서 직장을 가게 되고 우리는 항상 바쁘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라는, 우린 어떻게 보면 마음 뒤편에 우린 그걸 이미 바라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고주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당연히 짧아도 돼,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라놀라 바를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오히려 마음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배움은 뇌가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계속 형성해 나간다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출퇴근의 삶, 그리고 바쁜 삶, 그리고 productive한 삶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삶에 이제 그라놀라 바를 더 먹게 되면서 더욱더 바삐 사는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쁜 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션스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짜증이 나고,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삶의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책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로 이 책을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우리 향하게 하고, 그 사랑은 반복적이고 형성적인 습관들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상상력과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향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하게 제가 한 번만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어떻게 좀 더 감사를 잘하는 친구들로 감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How can I teach my students gratitude?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I could tell them about all the reasons why one should be thankful. I could tell them about how to be thankful. I could give them theories about the Greek word behind thankfulness. I could give them all kinds of information. 하지만 우리도 모두 알듯이 정보만으로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이 돼가지 않아요. 결국은 그럼 교육에서 이런 감사와 같은, 아니면 사람 형성을 이루어내려면은 이 친구들을 오히려 정보 전달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원튼 원치 않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5가지를 적어봐. 아니면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감사 일기를 쓰고, 아니면은 감사를 실천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습관을 통해 이 아이들이 오히려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지, 이 아이들의 뇌에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머리로만 아는 학생들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은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고, 마음을 형성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이나 패런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우리가 의도적인 형성, intentional formation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항상 의도치 않은 것들로 이미 빚어져 가고 있거든요. You and I are unintentionally being formed by something already. 그 코카콜라 광고와 같이 우리는 이미 우리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언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우리 아이들도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죠.
근데 그 자리에 제 생각에 부모의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럼 부모로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로 이미 빚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그 페어런팅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이미 우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몇 번만 움직이면 손가락 한두 개만 움직이면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세상에 우리를 초대하는 진짜 신기한 기계인데 이러한 것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반복적인 몸의 움직임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것이 점차 우리 안에 어떠한 태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 마치 세상을 우리 손 안에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간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핸드폰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이미 좀 짜증나고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미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삶의 습관들, 움직임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조급하고 조종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즉각적인 만족에 좀 길들여진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아무런 교육 없이 아무런 의도적인 부모의 생각 없이 고민이 없이 스마트폰을 쥐어준다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거기에 길들여지는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 조급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덜 페이션트한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걸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의도적인 형성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부모의 롤은 그럼 의도적인 형성이 아닐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이따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이 다른 분은 존 마커머이라고 지금 포틀랜드의 브리지타운이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Practicing the Way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세우시고 그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에 관련된 책을 지금 많이 내고 계세요. Practicing the Way라는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으셔서 거기에 있는 많은 리소스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하게 되는 이 practice 오늘 이 어딧 이 활동조차도 이 웹사이트에서 빌린 이제 활동인데 이분의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 이제 본인을 그 위치에 두셔도 되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자녀를 그 위치에 두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cultural forces, things that are around us 어떠한 것들이 그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부모로서 우리가 개입하고 부모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일까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영상은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 이해가 안 가셨다면 나중에 하게 되는 활동에서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존 마커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We're all becoming someone. 이미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는 무언가로 빚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형성하는 6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forces 6가지의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여기 영상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그 지역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가고 있는지 이 6가지를 좀 이따가 좀 더 파고들게 될 텐데 그것을 요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6가지로 인해 이미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모로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태클하려면 이 6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요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웹사이트 가보시면 다른 영상들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게 그 리서치가 있다고 해요.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빨리 걷는데요. 뉴욕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이 빨리 걷게 된다는 거죠. 빨리 걷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기다림에 화를 더 빨리 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환경조차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은 이미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 자녀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죄악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빚어져 가게 된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좋은 삶은 이게 아니라 이거고 여기로 가려면은 우리가 말로 정보만이 아닌 그것을 향해 가는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조차 이미 어떻게 형성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You yourself as a parent, you are shaped in a certain way.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형성해 가는 이 여정은 결국은 우리 부모로서 우리 본인의 형성 과정을 돌아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할 도구는 바로 그것인데요. 그 폴더 열어보시면 그 오른쪽에 Practice Formation Audit이라고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존 마크 코머 그 목사님의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빌리게 되는 건데요. 한국어로 하면은 형성 검사 아니면은 형성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디오에 나왔던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습관, 관계, 믿고 있는 이야기들, 환경, 그리고 경험. 5가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보통 강의해주는 학생들도 그렇고 결국은 듣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날로 먹는 것 같지만 그 한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 진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계신 자리든 아니면 조금 스프레드 아웃해서 좀 하셔야 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25분 동안 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 5가지를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여기서 한 2-3가지만 골라도 습관, 관계, 믿고 계신 이야기들, 환경, 그리고 이제 경험 이 5가지 중에 한 2-3가지만 질문들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와닿는 거 먼저 시작을 하시면 제 바람은 그 미래에 개인적인 시간에 이걸 또 계속 해나가시고 그리고 25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그 특히 배우자랑 같이 계신 분들은 그것을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 부모님들 웬만하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묵상이나 이런 대화가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세미나에 그 시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배우자 계신 분들은 같이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은 활동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개인적으로 또 앞으로도 해내가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좀 이따 할 것처럼 그 특히 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부부 안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부부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하는 방향, 그 같이 해내가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싱크를 맞추려면은 이 대화를 하시는 거를 전 되게 추천해 드리고요. 좀 이따 그 시간을 드릴 거예요. 특히 부부가 다 오셨다면은. 네,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활동을 하게 된 지금까지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 모두 다 원치 않든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무언가를 향해서 가게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것들이 그거를 무의도적으로 계속 해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 영향력 아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 parenting이란 intentional formation,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좋은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이란 이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향해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근데 그것을 향해 가는 그 방법이 그 제이미 스미스 교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We have to shape our hearts.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형성해 나가는 것들은 정보가 아니라 습관들, 우리 몸이 해내는 것들. 마치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 감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들을 들이게 하는 이 친구들이 감사를 막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머리로 안다는 것이 모두가 아니니까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한 50%만 이해를 해도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근데 이 여정이 이제 부모로서 어디서 시작을 돼야 되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그 묵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내 자신이 무언가 나를 형성한 영향력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 나의 습관들, 나의 경험들 등등 여기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나를 형성해간 것들이 내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형성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게 이 활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적인 형성, intentional formation, 그것에 대한 그 영상을 저희가 돌아오면 보게 될 거고요. 우선은 그래서 나눠 볼게요. 특히 이제 부부 두 분 다 오신 분들은 이 대화를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스크린에 있는 이 3가지 질문은 혹시나 자신의 배우자가 오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한 3-4분이랑 모이셔서 이 3가지 질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본인에게 유익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적으신 것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모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나누시기보다 그냥 이 활동 자체가 왜 유익했는지, 어떻게 유익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들 중 자신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 그래서 또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셨던 부분까지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한 3-4분이랑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 배우자가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 2분이서 이 안에 내용까지도 같이 대화를 좀 시작해 보시고 지금 드리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은 절대로 그게 모든 걸 다 나누기는 좀 부족한 시간일 것 같거든요. 특히 부부시면은. 그래서 그 대화 자체는 계속 앞으로도 해내가시리라 믿고 한 15분 정도, 딱 10시 50분에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흩어지셔야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3-4분이랑 모이셔서 아니면 배우자랑 모이셔서 이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이 돼요. 그래서 같이 나눠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매 페이지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나? 또 영어로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Are you happy with the person that you're becoming? Are you happy with the person that you are? 내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첫 번째 습관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를 되게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사실 좋은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불안함에 항상 떨고 남을 위해서 불안해해주고 또 여러모로 행복하기보다 그냥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불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어제 등등 또 경험 또한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선교사 자녀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원튼 원치 않든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생각해 볼수록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신앙과는 한동안 신앙이 좋으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직장 가지면 안 되고 편한 삶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힘든 사람,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 이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또 좋은 삶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 고민해 보지 않으면은 저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저희가 겪은 과정이, 또 겪어가고 있는 과정이 저희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부모로서 어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오늘의 핵심, 그 intentional formation, 의도적인 형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그냥 영향력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냥 형성이 나가도록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의 양육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아까 보셨던 영상은 unintentional formation이었고요. 이거는 intentional, 그러니까 의도적인 형성은 또 어떤 모습인가. 이것 또한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자막이 되네요. 따로 보셔야겠습니다. 보셨던 두 영상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영성 형성, 어떻게 보면 spiritual formation, 좀 더 큰 저희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자녀 양육, parenting에도 충분히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성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세상에 있는 영향력이 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부모로서 의도적이고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nurturing과 parenting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면서 아무도 이 부모 역할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막막하고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부모가 된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양육이라는 일은 이 크고 막중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거창하고 특별한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신앙에서도 저희 신앙을 형성해 나갈 때 크고 좀 거창한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면 수련회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큰 1년 365일에 하루 정도 그 큰 일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364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크고 이제 거창한 것들에 이제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소한 것들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작은 순간들, 그 순간에서 어떠한 형성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parenting은 스페셜 모멘트들이 아니라 ordinary moments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좀 힘든, 아니면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결국은 우리 페런팅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 이런 크고 이런 거창한 일들이 아닌
그래서 티시 해리슨 워런이라는 그 라이터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 책을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세요. 그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Liturgy of the Ordinary. 근데 이 티시 해리슨 워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이야말로 거룩한 실천들을 가져와야 될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시 해리슨 워런은 그 초반에 그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액션 영화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n action movie is like life with all the boring parts cut out. 액션 무비란 지루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잘라낸 인생이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1시간 반, 인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모아놓은 1시간 반에 모아놓은 게 결국은 액션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티시 워런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근데 우리 인생은 지루한 부분이 더 많다. 사소한 일들이 더 많다. 액션 영화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지루한 부분을 다 잘라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큰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에 의존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수련회나 아니면은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뭐 얘들 어떤 캠프를 보낼지, 어떤 학교를 보낼지, 어떤 수련회를 보낼지, 아니면은 어떤 과외를 받아야 될지, 뭐 등등 이런 중대한 결정들, 큼직한 것들에 너무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형성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수련회나 인생을 바꿀 만한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그 일상 속에 매일 때론 지루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냥 하루하루 이 지루함 속에서, 이 항상 매일 똑같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양육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몇 장만 소개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장에 9번째 장에 잠자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잔다는 것, sleeping.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sleeping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든 일어나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잠이라는 것인데, 물론 저희와 같이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부모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 장의 핵심은 잠자기가 아니라 잠자기가 신호하는 것. 잠자기가 신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 평안. 우리가 우리의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 계세요. 티시 워런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이 잠자기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건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절대 모든 것을 원하는 때에 항상 해낼 수 없고 쉼과 멈춤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잠이다 라고 티시 워런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조차도 쉬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현대인의 삶은 바쁨과 생산성, being busy, productive, efficient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We live a life where being busy seems to be the good life. 바빠야지 항상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잠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쉬어야 되고 그 쉼 가운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존해야 된다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이 잠자기조차도 우리를 삶의 다른 리듬, 삶의 다른 존재 방식에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이 잠이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와 함께 더 깊은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돕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잠을 제 시간에 자고 잠을 중요시 여기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형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 하나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건데 아까도 핸드폰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제가 저 일상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가장 함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라는 것인데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영어로는 How present am I? 얼마나 제가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특히 제가 요즘 저희 딸 이래랑 함께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에 들고 있진 않더라도 뭔가 좀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없으면 불안한 것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핸드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요즘 phantom vibr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벅지 떨리시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새로운 질병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 저희 몸에 없어도 허벅지가 떨리는 그만큼 핸드폰에 우리가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핸드폰이 우리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제가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와 제 몸은 그 아이와 함께하고 나무 블럭을 쌓고 있겠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이미 제가 체크해야 되는 이메일로 가 있고 제가 봐야 되는 용건으로 가 있고 핸드폰으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진정으로 제 딸 이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present 존재하고 있을까요? 특별하지 않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의 순간에서 자녀와 저희 자녀들과 진심으로 함께한 순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다루는 저희의 습관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기계를 다루는 건강한 습관들을 가르쳐 주는 게 특히 이 21세기에 부모가 된 분들의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혹시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거는 크리스천 분이 쓰신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세대의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이 기계와 핸드폰과의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형성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온전히 어떻게 보면 필터 없이 저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핸드폰을 다루는 방식이 저희 아이가 보고 자신이 이제 핸드폰을 다루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 형성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걸 좀 바꿔야겠죠. 아까 이제 비디오에 본 것처럼 결국은 intentional formation은 counter form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저어야 되는. 왜냐면 세상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이 이쪽이라면 그래서 부모로의 삶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안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라는 이제 배는 그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욱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우리의 노력은 늘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하는 중인,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아닌 우리 모두 다 아직 진행 중인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위로를 얻는 지점들이 특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개혁주의 전통, 저희 Reform Tradition에서는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부모에게 당연히 책임이 주어졌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저희가 잊고 지낸다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이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해내야 되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 위에 그 컨텍스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so that parenting doesn't become something that you do, that you are trying to do out of your own efforts, but it becomes something that's done on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된다면 저의 좀 지금 안고 있는 어깨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맡은 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청지기, 스튜어드로 볼 수 있다면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자신과 또 저희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 아이의 미래에 He cares about our children. The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그래서 그걸 기억하신다면 저의 롤이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We become partners in something that God our Father is doing to His children.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뭐 좋은 고민들 많이 하고 많은 결정들을 내리시고 이제 미래에 무슨 골들을 세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일 또 실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보시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겸손한 신뢰의 마음으로 이 양육의 길을 감당해 가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길 바라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계신 이제 부모 되신 선배님들도 너무 많으셔서 하지만 이제 그 지금 계신 그 챕터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이 동역자의 길을 가시는 것을 응원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준비는 안 했지만 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같이 질문해 보시고 제가 좀 이따가 디스커션 퀘스천 하나 더 드릴게요. 하지만 뭐 질문 있으시다면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in a little bit as well too. 근데 이제 제가 그 college class 제가 가르치는 대학교 수업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reflection 하면서 딱 마무리할게요. 그 적으셨던 종이나 아니면은 이 스케줄 뒤에 또 빈면이 있네요. 아니면 이제 mental note 그냥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오늘 함께했던 이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적으시고 또 이제 오늘 함께한 시간 이후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과제 하나 그리고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 가족이 함께했으면 하는 것 하나 이 세 가지 딱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적는 이유는 그러니까 머리로 적으셔도 되고 진짜 적으셔도 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이런 거 안 하면은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자기 자신에게 주는 과제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했으면 하는 것 하나 딱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So I think as we wrap up, it's people tend to forget things if they don't self-reflect at the end. So there's three questions. The first one is, what's your one big takeaway from today? And two, what's one homework or one thing that you want to do in light of today's talk? And three, what's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for your family to engage in as we wrap up in light of this talk too.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자기 자신에게 주는 과제 하나,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했으면 하는 것 하나 딱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요. About a minute more here. 네, 마무리 지으시면서 혹시 그 적으신 것들이 되게 프랙티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고민하시면서 저와 제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실천으로 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저희 집에 핸드폰을 넣어놓는 박스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핸드폰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에는 핸드폰을 우리 보지 않도록 그냥 넣어놓는 박스를 제가 이미 제 반에서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가정에도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이렇게 프랙티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혹시 또 리플렉트 하시면서 또 마무리 지으면서 질문이 있었는지 없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바니아에서 크면서 부모님이 항상 집에서 한국어로 하셨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데 이제 한국 책을 많이 읽지 않았나 한국어로. 네, 너무 그냥 정답 같은 얘기 같긴 한데. 네. Right. For sure. Exactly. 그러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런 환경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해야 되는 환경에. 그래서 집에서 지금 부모님께서 힘드실 수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resist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 시블링들이랑 결국 영어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몰래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한국어를 하시고 사주시는 책들은 한국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저희도 그래서 일회를 영어를 학교에서 어떻게든 배우리라 믿고 그냥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너무 잘하거든요. 영어보다.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교육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in the world of schools, there's a lot of Spanish immersion programs, Chinese immersion programs. That's because to learn a language, you have to be immersed in it, and it's through survival. 그냥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이제 터득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For me, I think there's benefits for sure of speaking two languages. 그래서 두 언어를 다 잘할 수 있게 된다면,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조사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In the world of education. So the earlier you could start your children in multiple languages, initially some parents are afraid that they might be confused.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이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두 가지 언어의 exposure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교육학 세계에서는 그렇게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그 benefit은 이제 뭐 이런데 와서 한국어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결국은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폭이 넓어지지 않나.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할 때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영어로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제 부모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게 근데 또 신기하게도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의도하신 게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페런팅에 관련된 책과 이제 이런 리서치들은 결국은 최근에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봐도 부모님은 자신들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고 하실 때가 되게 많은데 감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선교사 자녀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 선교사 자녀의 경험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지금도 화가 나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 켈빈이라는 대학에서 유난히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 곳인데 저희 교회에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진짜로 따로 테라피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와 이제 가족 안에서의 이제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봤을 때 감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 경경은 노력도 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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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억지로 우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기는 할 수 없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서 네. 계속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음을 먹게 해주는 거는 사실 아까도 네. 뭐 전적인 은혜거나 하나님의 일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계속 뭔가 네. 티칭하게 되고 아니면 맞아요. 훈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습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그젬플을 보여준다든지 지식을 계속 전달한다든지 그러니까 마음을 먹게 해주는 방법들이 혹시 다른 것들이 있는지 네. 아니면 뭔가 현장에 계셨었으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네. 감사 얘기를 썼는데 정말 감사하게 됐다는 그런 이그젬플들 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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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역할을 되게 핵심을 잡아주시는 게 결국은 억지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티칭과 러닝의 차이가 있죠. 저는 그러니까 티처로서는 티칭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러닝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의 역할도 그렇고 교사의 역할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you maximize an environment where learning happens. 그 예를 들어 저희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교사의 역할은.
그리고 배움이라는 가르침은 있을 수 있지만 배움이라는 것은 학생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감사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근데 예를 제가 들고 싶은데 뭐 그게 리듬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반의 첫 번째 first 5 minutes of class you always do thi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듬을 넣을 수도 있고 스케줄에 아니면은 감사의 노트를 쓸 수 있는 제 반에서 이거 하긴 했거든요 중학생들이 감사의 노트를 쓸 수 있는 노트카드 섹션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래서 애들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노트카드에 써서 이제 그 칠판에 붙이는 그 뭔가 좀 자유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감사의 습관이랑 감사의 실천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와 이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도 그래서 뭔가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좋은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방향이 뭔지를 좀 이렇게 같이 가닥을 잡아가고 그것을 아이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정답을 제시해 드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가정마다 다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교육학 측면에서도 나이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elementary school과 이제 high school이 다르듯이 age appropriate 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충분히 정보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도 알아들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에게 제 3살 딸에게 감사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정보 전달도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 부모가 어릴 때는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잖아요. 디렉션, 가이던스 다 맞아요. 주는데 미들스쿨, 하이스쿨 되면은 우리도 다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같이 할 때 더 아니스트하게 디벨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 또 똑같은 소리를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오픈해서 나도 잘 모르지만 기도해 보자고 같이 네, 고민해 보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리듬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실천해 나가는 이 습관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게 결정하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막 제가 중학교 가르칠 때는 첫 주에 이 아이들과 소셜 컨트랙이라고 이 반에서의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것들 아니면 가이드라인들을 같이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는 뭐 이런 나쁜 말들을 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이제 써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정 안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통 부모님들께서 자신들끼리 정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통보하듯이 알려주는 것 때문에 가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I am just wondering, this seminar is only for education department or for the deeply spiritual way as well? Because I like to add one more thing, like yes, we cannot do anything about the kids, how they grow up. We cannot say much about it. But as a parent, as a teacher, as a minister, what we can do is we could be as a media to pray to the God. So let's Definitely. not forget us. We can do pray for their futures, presenc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Yeah, as well. that Thank is you. so true. Yeah, thanks for mentioning that. Yeah, and I guess maybe one hesitancy that I had with that was for Christian teachers and for Christian parents as well. Whenever I talk to them, some of them think that if I pray harder, things will become better, or like if. But I think
pray hard, yes, but there's also a lot of things I think that should go with that. So that's I think the talk was kind of heavier on that side. Yeah. For sure. Definitely. For sure. Yeah, no, thank you for that reminder. Yeah. 아까 전에 저기 강사님께서 자라온 그 과정을 볼 때에 부모님께서 이런 정보들이 알고 계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 그걸 잘 행해 주셔서 지금 감사함이 많다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퍼스널한 걸 수도 있지만 좀 몇 가지만 좀 나누어 주시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제가 바로 드는 생각 몇 가지는 그냥 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선교사 자녀로서의 생활을 감사하는 이유가 그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제가 처음 98년도에 알바니아를 갔었을 때 전기가 하루에 2시간 있었거든요. 집에 하루에 2시간 있고 물이 한 4시간 나왔어요. 그래서 욕조에서 샤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물이 받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한 대야로 이제 세수하고 이제 몸 씻고 이제 발 씻고 이렇게 딱 하고 그걸로 이제 변기 내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이렇게 딱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감사한 게 지금 제가 이제 중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삶에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제 생각에는 감사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족한 상황들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고민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래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같이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풍조로운 생활이 이제 당연시되는 이런 땅에서 어떻게 그 부족함의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이까지 뭐 이걸 안 주고 어떨 때까지는 이거를 이제 안 하기로 이제 같이 결정을 하고 뭐 등등.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무한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just giving access freely to everything might be the difficult thing that we as parents might need to work against because everything that we get to enjoy is a gift. It's something to be thankful for. 그래서 그게 하나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자신의 가정에서 풀어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에서 워크하는 게 다른 가정에서는 워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PD하거나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가능한 이제 뭔가 솔루션 같은 걸 안 들리려고 하는 게 제 아이 일에게는 먹히는 게 요 가정에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자신의 가정 또 자신의 자녀를 잘 알고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잘 생각하는 삶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하시고 교육은 형성의 문제라고 처음에 그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은 그 선교사 자녀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각자의 삶이 다른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컬처가 디퍼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부딪히고 할 때 그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건 1.5세대가 다르고 뭐 1.8, 2.0, 뭐 2.1 이렇게 다 다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성경적인 것과 또 자신의 삶과 이렇게 좀 다르게
그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마찰을 피해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관계, 네. 부모와의 관계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질문입니다. 네. 그 신앙적인 것들로 이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제 뭐 부딪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가 네. 배우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관점과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정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부모와 그 자녀 간의 그런 신앙적인 면이나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네.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 네,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확실히 저희와 다른 세대의 친구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희 자녀가 지금 다 나이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밀레니얼이고 젠지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이제 리서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추천드린 Anxious Generation은 지금 Gen Z에 관련된 리서치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런 세대별의 이제 차이와 그런 이제 그 세대별의 뭐 특색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로서의 뭐 숙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드는 두 번째 생각은 결국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그 좀 위에서 아래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이미 벽을 세우고 there's barriers that our kids hold up as soon as it sounds like it's coming from top to bottom, right? As soon as it's like an authoritative thing. 잔소리로 들리고 이미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 어프로치 제가 중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이 빨리 일어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요즘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고 AI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고 교회에서 뭘 배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텔링보다 애스킹이 먼저 일어나야지 제 생각에는 우선 대화의 장 자체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